이번 사연은 올케를 취급하던 신우를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줬다는 올케의 사연인데요. 누구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은 끝이 꼭 안 좋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6년차 신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던 며느리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일이었네요. 저희 집은 남들 다 가는 대학 등록금이 버거울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학업 대신 기술을 택했어요. 남들이 캠퍼스 낭만을 즐길 때 저는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 오븐 열기에 얼굴을 붉히며 제과 제빵을 배웠고,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디저트 연구를 하며 20대 초반을 통째로 현장에 바쳤습니다. 반면 남편의 집안은 소위 말하는 지방의 유지 소리를 듣는 꽤 유복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본인이 대단한 로열 패밀리의 공주라도 되는 양 기세등등하게 굴던 시누이가 있었죠.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 신우는 상견례 날 제 부모님이 입고 오신 정장을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그 불쾌한 시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신우이는 제 부모님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저희 집안은 학벌이랑 근본을 꽤 따지는 편이라 처음에 동생이 옳게 데려온다고 했을 때 다들 기겁했거든요. 기술직이라니, 말이 좋아 기술이지 그냥 서비스직이잖아요. 우리 동생이 성격이 너무 유순해서. 유순해서 뭐이녀라, 이렇게 말하고 결혼 엎어버릴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가, 그랬다면 이렇게 좋은 남편이랑 결혼 생활하지 못했겠지 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날 이후 신우이는 진상짓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제가 고심해서 고른 드레스를 보고는 어디 대여점에서 주워온 것 같다, 수준 떨어진다 이러고, 신혼가구를 고를 때도 제 안목이 딱 제 수준에 맞는다며 사사건건 제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올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이런 대화는 좀 어렵지, 그냥 듣고 받아들이면 돼, 이러면서 제 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명절이나 시댁 모임이 되면 시누이의 올케 기죽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설거지하는 제 옆에 딱 붙어서는 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신분 상승한 줄 알아야 돼. 가난한 집에서 평생 빵이나 굽다 죽을 팔자였는데 우리 동생 덕에 이런 동네에서 살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시댁에서 뭐 시키면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살아. 남들 안 듣는 데서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큰 결심을 하고 카페를 차려서 내 장사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신우이는 격려 대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었는데요. 요즘 개나 소나 카페 한다는데 얼마나 버티겠니? 망해서 내 동생 돈 날려먹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림이나 해. 어디 가서 내 올케가 카페 사장이라고 말하기 쪽팔리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만날 때마다요. 신우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천한 기술이라 비하했던 빵과 커피로 당당해지고 싶었죠. 하루 4시간만 자며 코피 쏟아가며 일한 끝에 제 카페는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핫플레이스가 되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자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제 노력이 더 주요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희 카페는 주말이면 앉을 자리가 없어 손님들이 줄을 서고 월 수입은 시누이가 상상도 못할 액수를 찍기 시작했죠. 신우이는 제가 망하기를 바랬고, 그래야 제가 본인 발밑에서 설설 기었을 텐데 제 카페가 잘 될수록 신우는 더 도끼를 품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무시하지 못해 안달이던 올케가 자기 부부 수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뒤틀린 열등감은 마침내 다시요. 그리고 그 뒤틀린 열등감은 마침내 시댁 식사 자리에서 터졌는데요. 근데 올케 요새 돈 좀 만진다며? 그거 얼마나 가겠어? 이러길래 그건 저도 알아요. 한 3년만 바짝 땡기면 평생 벌 돈 다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허세까지 부렸어요. 신우는 갑자기 비웃는 표정으로, 근데 그렇게 남자 손님들한테 살살 웃음 팔아 돈 벌면 기분이 어때? 솔직히 좀 유부녀가 할 짓은 아니잖아. 이 말 듣고 시부모님이랑 신우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사위 눈치 보느라 별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그래요. 신우가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면 사위 앞이건 뭐건 시부모님이 혼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워낙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라 기대할 건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누나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언성을 높였는데 신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더 화사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마치 저를 카페 사장이 아니라 저급한 유흥업소 여자 대하듯 하는 그 말투와 멸시 섞인 표정, 10년을 알고 지낸 세월이 무색했죠.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여자 사장이 싹싹하게 웃어주니까 남자들이 줄 서는 거잖아. 그거 다 웃음값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여자들 돈 벌기 쉽지. 근데 보통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돈 벌지 않아. 이러고는 또 씩 웃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제가 부모님 일도 돕고 밤잠 줄여가며 채과 기술 배우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일궈낸 게 신우 말에 의하면 추잡한 짓인 거였어요. 제 떳떳한 인생이 타인의 삐뚤어진 자격지심 때문에 더러운 웃음 장사가 되어버린 그 순간 신우는 내가 잘 되는 꼴을 보면 제 명에 못 죽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웃음 팔아 장사하는 사람? 왜? 팔아 장사한다고 하지? 저는 더 장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신우 얼굴을 떠올리면서 저는 더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매출은 오르락내리긴 하긴 했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카페 포털 사이트 리뷰와 SNS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 거죠. 사장이 손님을 가려받는다. 남자들한테만 웃어주고 여자 손님은 거의 투명인간 취급한다. 카페가 아니라 다방인 줄 알았다. 사장이 천박해 보여서 애들 데리고는 못 가겠다. 이런 악플들이었습니다. 내용이 하나같이 웃음, 천박, 남자 손님 같은 단어들에 집착하고 있더군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희 카페는 모든 구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리뷰가 올라온 시간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거나 불친절했다는 컴플레인은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IP 추적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신우이가 사색이 되어 제 카페로 들이닥쳤습니다. 영업시간이라 손님들이 가득한데도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끼리 고소를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영업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말씀하세요. 제가 웃음 팔아서 장사한다고 하면서 가게에 악플을 달았잖아요. 가족끼리 악플 달고 가게 망하길 바라는 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신우에게 조용히 말하라고 했지만 크게 말했어요. 가게 손님들 들으라고요. 신우는 자기가 기분이 좀 나빠서 쓴 글을 가지고 가족끼리 고소를 하는 게 어디 있냐고 화를 내는데 한 손님이 옳게 장사가 잘 되는 게 왜 신우년이 기분 나쁠 일이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신우는 눈치가 보이는지 어쨌든 고소 취하라고 하면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형님,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실 때도 그 고결한 자존심 꼭 지키세요. 저는 법대로 합의 없이 진행할 거니까. 그리고 혹시 벌금 낼 돈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웃음 팔아 번 돈으로 보태드릴 수 있으니까요. 답장은 없더라고요. 며칠 후에 가게로 신우와 함께 찾아온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고소가 웬 말이냐, 얘가 사과하면 받아주고 끝내라 하더군요. 신우는 그 뒤에서 미안하니까 고소 취하해 이러고 있고요. 이걸 사과라고 했나봐요. 저는 합의 없다고 분명히 말했으니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신우는 가게 손님들이 있거나 말거나 제가 할 말 다 하고 그러니까 약점 잡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돌아갔습니다. 신우이는 평소 본인이 대단한 전문직이라도 되는 양 유세를 떨었지만 사실 지인 회사에서 격리를 보며 월급 루팡 중이었습니다. 신우는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경찰서에 출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신우네 회사 대표님이 제 카페에 열혈 단골이셨는데 마침 회사 근처에서 외근을 마친 대표님이 직원들 10댓 명을 데리고 저희 가게에 왔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왁자지껄하게 들어오는 무리 속에서 제일 뒤늦게 들어오던 신우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본인이 천하다고 비하하다가 고소당했으니 저를 볼 낯이 없었겠죠. 대표님이 저한테 사장님, 오늘도 손님 많네요. 여기 손님 많으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모두들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저는 일부러 신우네 회사 사람들이 주문한 것들을 알바생들과 함께 서빙해 주었습니다. 왜 가져다까지 주냐고 묻는 대표님에게 저희 형님네 회사 분들이니까 가져다 주죠 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신우에게 꽂혔어요.
신우는 떨고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신우와 저의 사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길래 제가 네, 제 손이신우 되시는 분이세요. 형님이 평소에 제 카페 장사가 잘 되는 게 맛이 아니라 제가 웃음 팔아서 남자들한테 장사하는 거라고 하도 걱정을 하길래 형님은 회사에서 인상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됐거든요. 저희 형님 다들 잘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대표님을 포함한 직원들의 눈빛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신우가 올케한테 그딴 천박한 소리를 해? 신우네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중얼거리듯이 말했는데 신우랑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신우랑 어떤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시원한 발언이었죠. 그날 이후 신우네 회사 사람들은 신우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열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요. 그 여자분이 오셔서 웃으며 알려주시더라고요. 회사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 여자분이 신우보다 더 나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저의 적은 신우이기 때문에 그 여자분과 한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고소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신우이가 쓴 악성 리뷰와 단톡방 비하 발언들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고 신우 남편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고소 취하해달라고 했지만 남편도 제가 하는 일 말리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신우이는 아마 조만간 전과라는 빨간 줄을 긋게 될 겁니다. 그 자존심에 전과 기록까지 남으면 앞으로 어디 가서 또 누구를 무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벌금형도 전과로 남긴 남을 테니까요. 저는 오늘도 제 카페에서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신우이가 지옥 같은 회사에서 인상을 쓰고 있을 시간에 저는 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죠. 형님, 고소 취하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전 형님이 병원에서 판결문 받고 눈물 쏟을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신우한테는 학벌이랑 가정환경이 올케로부터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게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올케가 잘 나가는 게 얼마나 공포였을까요? 그래서 올케를 취급한 거겠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패배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누군가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질투랑 부러움이 동시에 드는 건 그런 건 사람의 기본 심리이기는 해. 근데 질투는 접어두고 부러워서 고통받고 그 고통에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꽤나 많죠? 이런 사람들은 늘 끝이 안 좋던데 안 그런가요? 질투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데 본인 발전시킬 시간이 있겠어? 남들 욕하는 거 들어주는 사람 없어서 맨날 소파에 앉아서 남들 흉이나 보겠지. 중얼중얼 거리면서 혼잣말로.